아니 네, 오늘 여기 맞아요. 운전하면서 오면서 생각했어요. 한정준이 오늘은 또 뭐하지? 이러면서 맨날 이게 이거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하시는 게 이게 007이 맨 처음 나온 게 1960년대거든요. 네? 제가 지금 두 분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까세요. 션 제가 코네리 선생님. 68년 원숭이 띠라는 제보를 좀 받았기 때문에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요. 저 지금 23살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벗기면은 뭐 가면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게 비슷하네. 007이랑. 007도 나이를 안 먹어요.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 히어로 뭐 그런 유형들은 나이를 안 먹죠.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뭐 007 몇십 얘기를 년이 몰라서. 지나도 다시 나오죠. 007 얘기로만 1시간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정전님 오늘 주제가 바로 레알 대 맨시티 챔스 4강 1차전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결과를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향방은 어떻게 될지 2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데 너무 경기가 재밌지 않았습니까?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새벽에? 새벽에는 못 봤고요. 다시 아, 보기로 아, 아, 했어요. 다시 보기로? 장 의원님이 저 직접 중계도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저는 확실히 그 레알 마드리드는 보통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마치 우승까지 할 정도의 전력은 아니었는데 네. 그 무언가의 DNA 때문에 우승을 한 것처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리그에서는 나이가 많은 노장 선수들 뭐 벤제마든 모드리치든 이런 선수들에게 좀 관리를 해주는 경기들이 좀 일부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경기에서 원정에서 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승점을 까먹지만 결국은 현재의 베스트 멤버로 네. 준비가 돼서 어느 정도 에너지도 준비가 되고 제대로 딱 컨셉을 잡고 붙으면 확실히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 부분은 시티전 1차전 홈 경기에서 약간 역습 위주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현재 그 잘하고 있는 선수들로 하여금 더 시너지를 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저는 구조라고 안첼로티 감독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확실히 전력이 좋다. 네, 그러니까 점유율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물론 홈 경기를 좀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비겼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물론 맨시티가 홈에서 매우 강해요. 그럼에도 지금의 현재 스쿼드가 리그 경기를 조금 더 체력적인 관리를 해서 준비하고 2차전에 베스트가 진짜 자신의 이 퀄리티를 모두 발산할 수 있으면 원정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1차전에서 프리뷰 얘기를 네.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맨시티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레알이 그날 컨디션이 좋다면은 이 경기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수치가 정확치가 않은데 예를 들어 한 52대 한 48 정도로 이성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전력적 약간 우위에 있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진 않다. 좀 미세한 정도로 어쨌든 맨시티를 우위로 보는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은 이른바 하겠습니다. 이 축구가 될 때는 그거는 특히 그 리그에서 예를 들어 장 의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몇 경기 뭐 실족하고 뭐 바르셀로나와 승점 차가 나고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뒤집히고 뭐 그런 게 관계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이 한 경기, 이 한 판 그런 식으로 몇 경기 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팀인 거는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홀란 선수가 와서 올 시즌에는 사실은 맨체스터 시티가 예전에는 이제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스페인 팀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하면은 홀란드 선수가 가세하고 올 시즌 이제 득점 루트가 좀 더 다이렉트한 루트가 많아진 맨시티는 사실은 스페인의 기반에 이제는 잉글리시 이 스타일까지도 이제 잘 결부가 잘 녹아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토너먼트를 승리하기에는 조금 더 최적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팀인 건 맞거든요. 장 의원님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구축했던 맨시티 중에서 올 시즌 맨시티가 가장 챔스 같은 대회를 우승하기에는 좋은 팀이다.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자신의 이론과 공식에 입각해서 굉장히 탁월한 팀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약간은 좀
일방향적인 게 있었거든요. 다양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다방향적인 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예전 장점이 조금 감퇴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장점이 또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맨시티가 뭐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뭐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한 52대 48 정도로는 여전히 또 홈에서 경기하는 맨시티가 약간 나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은 옛날부터 공식, 철학, 첨단적인 이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팀이 아니에요. 레알은. 네. 그러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지금 경기장 이름이지만 그분이 원래 이제 회장이잖아요. 그분이 구축한 게 사실은 전 세계 축구의 원조 로스 갈락티코스거든요. 그게 잘 아시는 그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페렌치 푸스카스, 레몬 코파 그리고 뭐 오래 뛰진 않았지만 뭐 디디 선수랄지 뭐 산타마리아 선수랄지 헨토 선수랄지 그런 정말 나라별 올스타 선수들을 1950년대부터 모아놓고 레알은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잘하는 선수들을 들여다 놓으면 다 해준다. 레알은 기본적으로 그 철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1세기 들어서 또 갈락티코스에서 나타나고 이후에 뭐 카카 선수는 뭐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또 호날두랄지 뭐 BBC 라인이랄지 뭐 지금 모드리치 선수 뭐 등등등등 그게 결국은 다 레알의 전통적인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하는 축구 볼 잘 쳐는 선수들 많이 데려다 봐. 그럼 다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요. 패스 연기하는 거 보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물론 신중한 경기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경기를 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위치로 내려가 있는 시간도 길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전방 압박으로 나올 때 그 정도의 수준의 압박을 그렇게 스무스하게 풀고 나올 수 있는 팀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레알은 밀려있는 듯 하다가도 한 번 그 탈압박의 기회가 나오면 이게 우리의 해저 축구야 라는 거를 순간 보여주거든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팬들이. 해저 축구. 저는 그래서 해줘 했을 때 선수들이 예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발현되면은 이걸 뭐 매직적인 차원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력인 거죠. 전반전에 슈팅 하나가 바로 골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것도 원더골로 하죠. 그러니까요. 전반 20분까지는 점유율이 거의 85대 15 정도. 네. 시티가 완전히 우위를 잡고 거의 레알이 공격 기회가 없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사실은 레알이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딱 하나 기회가 나왔을 때 결국은 한효님이 얘기했지만 해줘. 네, 비니시우스 해줘. 벤제마랑 같이 해줘. 결국은 선수들 컨디션이 중요한 거죠. 그날은 벤제마 선수가 요즘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벤제마 선수가 같이 폼이 올라와서 그날 터지는 날이다. 비니시우스는 기본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해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야, 계속 뭐 우린 수비를 안정적으로 지역 방어 위주의 공간을 내주지 않고 내려서서 수비하다가 볼 뺏어서 딱 하나만 돌려주면 요즘은 호두리구도 잘하니까 공격 3인방이 해줘 하면은 이제 하나만 넣어주면은 그게 실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축구를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시티 역시 데브라이너, 폴란 이런 선수들이 해줘 이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그 팀도 해줘 그 팀 선수들이 폼이 살아나는 날이면 또 좌우 윙어 그릴리시도 마찬가지고 또 오른쪽은 물론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나오겠지만 뭐 다른 윙어가 나오더라도 뭐 마레즈가 됐든 어떤 누가 터지는 날이 있으면 그러면 또 시티는 항상 홈에서는 막 4골 정도 강팀 만나도 3골 그렇게 그냥 박아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선수들 컨디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주말에 어떻게 로테이션 시키고 관리를 시키느냐. 그리고 지금 컨디션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2차전을 맞느냐가 이 경기는 특히 중요하고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에는 2차전 시티전에는 서로 골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시티가 조금 유리한 것만은 맞습니다. 한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도 그 정도 52대 48 시티가 유리하다. 근데 여러 부분에서 하지만 알 수 없다. 결국 마지막엔 알 수 없죠. 아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저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 사실 쉽지 않아요. 맨시티나 레알이 있지.
사실 그렇게 못하는 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팀이 못하는 전 세계에 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 못하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푸른 네, 그렇죠. 이렇게 해조 축구가 안 되고 있는 팀들이 참 우리 팀 많아요. 이제 돈 줘 축구. 돈 줘. 주급 줘 빨리. 축구는 축구 안 해? 돈 줘. 일단. 주긴 주는데 돈이네. 돈 많이 줘. 좋은 그래서 선수 예전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돈 줘봤니? 그런 분도 계셨어요. 좋은 선수들을 돈 많이 주면 좋은 선수 사올 거 아니야. 네. 돈을 많이 줘. 좋은 선수를 못 사. 못 샀어. 이게 능력이거든. 레알 마드리드 돈 많이 주고 돈 좋은 선수 확실하게 사. 그래서 해줘. 제대로 우리 돈 많이 해주는데. 줘. 좋은 선수를 못 사.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 해조 축구가 이것도 약간의 이제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해조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안첼로티 감독이 하는 게 없는 거냐 그렇진 그렇게 않죠. 인식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적 전통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르셀로나와는 이게 좀 구분이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분명히 첨단적인 이론을 딱 들고 와서 이거를 세계에서 가장 그라운드 위에서 잘 구현하는 팀이 우리야 라는 것을 예전부터 좋아했던 팀이 바르셀로나인데 그 대신 이 바르셀로나 축구의 최대의 약점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까지의 과르디올라 감독 시티나 뭐 바이에른의 약점과도 약간 비슷한 거지만 공식과 설계가 안 너무 통하는 명확해. 날이 생겨요. 너무 명확한 네. 하니까 바로 그 명확한 공식과 설계대로만 잘 진행되면 그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뭐 강팀 상대로도 뭐 3골 4골 터뜨리면서 이길 수 있지만 그게 특히 이제 스포츠 종목 가운데 특히 축구라는 종목이 아무리 공식과 설계를 잘 해놔도 그대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절대로 수많은 변수가 있고 컨디션의 변수부터 시작해서 뭐 심판 판정 뭐 진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르셀로나 같은 팀은요 예전부터 자신들이 생각한 공식과 설계가 잘 안 통한다? 그러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카펠로 감독 밀란이 예를 들어 크루이프 감독 바르셀로나 이겼을 때도 사실은 허망하게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메시 선수 있었을 때 바르셀로나가 허망하게 무너진 경기들은 요즘 팬분들이 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면 이 공식대로만 제대로 구현되면 9경기는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한 경기가 허망해져요. 와르르르. 그런데 그때- 레알은 그런 게 없죠. 네. 그때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예상은 크루이프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우세하다는 예상이었어. 카펠로의 밀란보다. 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죠. 물론 시티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한 의원님이 네. 얘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니까 분명히 시티는 2차전 홈에서는 1차전보다는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 올려서 눌러놓고 이거 축구를 하는데 뭐 스토퍼로 아칸지가 나올지 왼쪽 같은 경우 또는 아케가 뭐 복귀하기 위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칸지가 나왔다. 이쪽은 워커가 있다. 스톤스는 뭐 올라가서 공격신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럴 때 이제 좌우에 있는 공격시 3인 사이의 스토퍼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죠. 1차전은 올라오질 잘 않았어요. 뒤에서 이제 약간 안정적으로 최대한 역습을 막아서 실점하지 않고 원정에서는 지지 않고 간다. 이런 사실상 컨셉이 1대1 분명했던 것 같고 1대1 그 무승부를 그냥 생각을 하고 네, 홈에서 맞습니다. 가져가자 그래서 이런 얘기 적극적인 생각을 운영을 평상시처럼 안 했고요. 홈에서는 이 팀이 최근 토너먼트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원정은 그렇게 갔고요. 홈에서는 적절히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레알은 분명히 스토퍼 뒷공간, 네. 비니시우스 쪽, 또 순간적으로 벤제마가 연계해줘서 또 돌려놓거나 했을 때 역습에서의 공간 찬스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실점할 우려가 시티가 있지만 그 구조에서 공격을 해서 조금 더 공격 파괴력을 올리고 1차전에는 패스 미스도 좀 많았지만 데브라이너나 몇몇 선수들의 패스의 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더 위협적으로 혼란을 살려주고 해서 득점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뭐 이런 부분 중요하고 결국 이 레알 마드리드의 두 줄 수비 지역 방어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1차전처럼 운영할 것 같아요. 이 지역 방어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CT에 그 더 많이 들어오는 숫자의 이 부분 전술. 1차전은 거의 적극적인 부분 전술을 잘 안 했어요. 네. 탑 스페이스 침투나 이런 걸 안 하고 오히려 뒤에 좀 지키더라고요. 이거는 요거는 수비가 더 밸런스가 우선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경기 중에 받았는데 2차전만큼은 분명히 공격적으로 달려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커버를 얼마큼 해주고 또 1차전에는 미드필더 3명이 아무래도 에너지가 전방에서 부분적인 압박을 계속 병행할 만큼 이래 에너지들이 이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 왕성하게 돼 있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꺾어주는 이 2선에서의 중거리 슈팅 공간 이쪽은 좀 많이 내줬던 편이죠. 근데 그거를 2차전에서는 관리가 돼서 어느 정도 최대한 활동량을 보여서 잡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티에게 실점을 얼만큼 최소화시켜 주느냐가 네. 결국은 승부의 관건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 찬스는 확실하게 넣어주면 그러면 경기는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인 상황을 이렇게 경기 내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렇게 약간의 두 팀이 골을 같이 넣는 한 상황이라도 시티가 한두 골은 더 넣을 수 넣을 있는 것이다. 현재의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